샬롬, 브레인 리셋 16번째. 군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일반 병사들에 비해 특수부대의 병사들이 더 잘 조정된 MPY 시스템을 갖고 있으며 이 내 화학물질을 많이 생성할수록 다양한 상황에서 정신적으로 더 잘 견디는 것을 발견했다. MPY는 스트레스 반응을 끄고 켜는 스위치 역할을 한다. 따라서 MPY 시스템은 과도한 스트레스 반응을 막는 한편 스트레스 스위치가 계속 켜져 있어 만성 스트레스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한다. MPY 반응은 유전적 요인이 강하지만 완전히 고정된 것은 아니며 마음 챙김이 MPY 반응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잠정적 연구 결과가 있다.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 탄력성에는 성격도 한 몫을 한다. 인디애나폴리스 소재 인디애나 퍼듀 대학교의 마이클 슬리터는 유머는 최고의 약인가라는 적절한 제목의 연구에서 유머를 대응 기제, 스트레스 불편함 또는 어려운 감정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심리적 적응 또는 전략으로 사용하는 소방관들은 직업적인 외상 경험 후 번아웃이나 PTSD를 경험할 가능성이 낮은 것을 발견했다. 유머는 스트레스가 맞서는 특히 매력적인 방법이다. 유머는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웰빙에도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역경 앞에서도 유쾌할 수 있는 전성을 타고난 것은 아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있을까? 과학자들의 답은 그렇다이다. 여러 예비 연구,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수행하는 초기 단계의 연구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연구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진행한다. 이에 따르면 웃음 연습과 농담 수업을 포함한 몇 주간의 유머 훈련이 유머를 대응 전략으로 사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인지된 스트레스, 불안, 우울감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최근의 한 연구는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있어서는 일상 속 웃음의 빈도가 강도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스트레스에 대한 생각 전환하기. 만약 웃음 요가나 유머 훈련에 참여하는 것을 여전히 받아들이기 힘들다면 단순한 마음가짐의 변화가 더 유익할 수 있다. 스트레스 특히 만성적이고 장기적인 스트레스가 몸과 마음에 해롭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지만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와 깊은 관련이 있다. 연구자들은 이를 스트레스 사고 방식이라고 부른다. 적절한 스트레스 사고 방식을 채택한다면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스트레스를 자신에게 유익한 것으로 만들 수도 있다. 지금까지 이 장에서 읽은 것이나 일반적으로 스트레스가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점을 생각하면 당신의 스트레스는 심신을 약화시킨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다.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대비시키는 스트레스 반응은 생산성이 유용하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주의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즉각적으로 각성도를 높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뇌는 압박감 속에서 더 예리해진다. 심지어는 장기적인 스트레스가 신체에 놀랄 만큼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잠재적인 손상에 대비하라는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생성하는 호르몬은 세포를 재건하고 우리 몸의 구성 요소인 새로운 단백질을 만들어내며 면역 시스템을 준비시켜 더 건강한 신체 상태로 만들어준다. 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스트레스가 해마의 신경 생성을 촉진하고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에 한 연구는 지원을 아끼지 않는 부모가 있는 건강한 아이들의 경우 어린 시절 약간의 스트레스가 두뇌 발달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스트레스가 인간 관계에 해로울 수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스트레스 경험을 이겨낸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더 강해진 느낌을 받고 단단하고 새로운 친구 관계를 맺으며 인생의 좋은 면들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명백한 스트레스 역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간단한 답이 있다. 좋은 면에 집중하는 것이다. 스트레스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을 선택할수록 우리가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부정적 효과는 줄어들고 스트레스가 가져오는 혜택은 많아질 것이다. 이것은 자기 충족적 애원이다. 그래도 확신이 들지 않는가? 그렇다면 다음에 연구 결과를 참조하라. 의사가 가벼운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사람에게 나아질 것이라고 이야기한 경우 의사의 진료만 받고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은 다른 그룹의 사람들에 비해 증상이 빨리 호전되었다. 3만 명을 대상으로 한 어느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지만 그것이 자신에게 이롭다고 믿은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적게 받았지만 그것이 나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 사람들에 비해 건강에 관련된 부정적인 영향을 적게 받았다. 가장 나쁜 것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그것이 자신에게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스트레스를 심신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닌 강화하는 것으로 보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상황에 처했을 때에 코르티솔 반응도 더 약했다. 긍정적인 생각의 힘. 스트레스 사고 방식을 바꾸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예일 대학교 엘리아 크럼 교수와 그녀의 동료들은 사무직 근로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했다. 한 그룹에서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나쁜지, 즉 스트레스가 직장에서 실수와 병을 야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짧은 영상을 보여주었다. 다른 그룹에는 스트레스가 직장에서의 성과를 높이고 면역력과 웰빙을 강화한다는 영상을 보여주었다. 이 교육은 일주일 후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성공적으로 바꾸었다. 더 놀라운 점은 스트레스가 유익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영향을 덜 받았다는 것이다. 단순히 스트레스가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었다. 이것은 스트레스가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더 건강하고 업무 생산성이 높으며 스트레스 상황에서 보다 적절한 생리적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입증하는 많은 연구 중 하나일 뿐이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피드백에도 개방적이어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도 유리하다. 크럼은 스트레스를 우리에게 유익한 것으로 바꾸기 위해 밟을 수 있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말한다. 첫 번째는 스트레스가 무엇인지 명확히 밝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내 책 마감일을 지키지 못할 것 같아 스트레스를 받는다와 같이 말이다. 스트레스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유용한 이유는 스트레스와 관련된 뇌 반응을 감정적이고 즉각적인 반응에 관여하는 변도체로부터 보다 신중한 사고와 계획에 관여하는 전전두엽 피질로 옮겨 문제를 좀 더 이성적으로 다루게 하기 때문이다. 마음 챙김 기법은 스트레스에 대한 자신의 반응, 예를 들어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간식을 먹는 등의 행동을 더 잘 인식하도록 도와준다. 이러한 인식의 강화는 스트레스를 인지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마음먹기 나름.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스트레스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의 다른 영역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노화는 그중 하나다. 노화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은 몸에 좋은 행동을 덜 채택하는 경향이 있고 병원에 갈 가능성도 낮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더 빨리 늙고 더 일찍 사망한다. 우리의 지능 역시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영향을 받는다. 지능을 고정되고 유전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닌 가변적이고 노력해서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학생은 더 의욕적이며 더 좋은 성적을 내고 배우는 것도 더 즐긴다. 더 놀라운 것은 운동의 혜택 역시 우리의 사고방식에 좌우된다는 점이다. 자신의 일을 좋은 운동이라고 여기는 호텔 근무자는 같은 일을 하지만 그것을 운동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직원보다 체중을 더 많이 감량했고 혈압 수치도 더 크게 개선되었다. 또한 같은 밀크쉐이크를 마시더라도 칼로리가 높은 밀크쉐이크를 마시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칼로리가 낮은 밀크쉐이크를 마시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비해 포만감을 더 크게 느낀다.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전환하는 두 번째 단계는 스트레스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즉 어떤 일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우리가 그 일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며 이는 오히려 매우 긍정적인 일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런 태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향해 나아가는 중이며 거기에 도달하는 것이 마냥 쉽지 않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이를 내 상황에 적응해 본다면 스트레스는 마감일을 맞추는 것에 도움을 줄 것이다. 마감일 준수는 내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이며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받아들이면 스트레스에 더 쉽게 대응하고 스트레스를 더 높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경험으로 보는 데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반응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생사가 걸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진화한 것이다. 스트레스의 심리적인 효과는 집중력 향상, 에너지 증가, 각성도 상승 등 다른 상황에서라면 우리가 얻기 위해 노력하는 능력들이다. 내 경우 스트레스로 인해 향상된 집중력은 글쓰기에 큰 도움이 된다. 스트레스의 반응은 세포가 회복하고 성장하는 데도 도움이 되며 다가오는 공격에 대비해 면역 체계도 강화한다. 이 전략의 핵심은 스트레스 반응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생각하는 것이다. 불안을 흥분으로 재구성하는 것은 사람들이 시험 협상, 발표에서 더 나은 성과를 거두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모든 것은 스트레스를 항상 불리하고 해로운 것으로 보는 대신 도움이 되고 유익한 것으로 본다면 스트레스에 대한 신체 반응이 더 나아지는 것을 비롯해 다양한 혜택을 얻을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제 스트레스에 대해 스트레스 받는 행동을 그만두어야 할 때이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 음악을 듣는다. 음악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출 수 있다. 음악의 혜택에 몸을 움직인다. 운동은 스트레스를 덜 인식하는 데 도움을 준다. 명상을 한다. 꾸준한 명상 훈련은 감정을 더 잘 조절하고 스트레스 회복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충분히 휴식을 취한다. 수면 부족은 감정에 영향을 미쳐 쉽게 짜증이나 화를 내게 만들고 힘든 상황에 대처하는 것을 어렵게 느끼게 한다. 인간관계에 투자한다. 이것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회복력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다. 뇌의 옥시토신과 같이 기분이 좋아지게 하는 호르몬이 분비되도록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일에 대한 보상을 확실히 챙긴다. 업무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열심히 일하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스트레스와 번아웃의 위험이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다. 30장 건강한 습관을 만드는 방법. 이 책 전반에 걸쳐 식단에서 운동, 정신적 운동, 자기관리까지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좋은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알아보았다. 이제는 이런 지식을 실천에 옮길 때다. 이들 중 일부는 비교적 쉽게 달성할 수 있다. 이미 반려동물이 있고 자연에서 걷는 것을 좋아하고 신선한 베리를 충분히 먹고 있고 다크 초콜릿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일찌감치 뇌에 유익한 습관을 즐기고 있다는 점에서 흐뭇하게 자축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있다면 뇌 건강에 완벽한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지 않을 확률이 높다. 혹시 완벽한 라이프 스타일을 살고 있다면 완벽주의가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님을 기억하라. 우리는 좋은 습관을 기르고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와 관련해서 신경과학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많은 일, 자주 인용되는 한 연구에 따르면 전체 행동의 40%에 이른다. 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진다. 전철을 타고 새로운 직장으로 가는 길을 상상해보라. 전날에는 전철이 몇 시에 출발하는지, 어느 승강장에서 기다려야 하는지, 몇 정거장을 가는지는 물론 출구가 어디인지, 출구에서 사무실까지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를 알아내야 한다. 건물에 들어갈 때 필요한 비밀번호도 기억해내고 엘리베이터에서 몇 층을 눌러야
해야 하는지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첫 며칠간은 그 여정에서 의식적인 사고가 많이 필요하므로 충동 조절, 계획, 의사결정, 주의 집중과 관련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 영역인 전전두 피질이 많은 일을 해야 한다. 전전두 피질은 이런 생각들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뇌의 다른 영역과 소통을 하는데 습관 형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뇌 깊숙이 자리하면서 기분 보상, 움직임에 관여하는 선조체다. 선조체는 전전두 피질로부터 지시와 과거의 기억을 바탕으로 필요한 행동을 수행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근육에 신호를 보낸다. 자동 조종 장치로의 전환. 하지만 몇 주 후면 퇴근길은 아주 간단하고 자연스러워진다. 어느 날은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출근하는 내내 주말 계획에 대해서 생각하느라 승강장 어디에 서 있었는지, 열차가 얼마나 붐볐는지와 같은 여정의 세세한 부분을 기억조차 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수도 있다. 이런 행동이 반복됨에 따라 전전두 피질이 행동을 일으키는데 개입할 일이 점점 줄고 뇌의 자동 조정 장치에 해당하는 선조체 패턴을 넘겨주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동물 연구에서는 행동을 반복하면 선조체의 뇌파가 느려지고 보다 규칙적이고 일관된 패턴을 띠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습관이 형성되었다는 징후이다. 이 시점부터 선조체는 보상 행동을 촉발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어 사고하는 뇌의 인지적 입력 없이도 신체에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알려줄 수 있다. 선조체는 습관이 형성될 때 과학자들의 행동에 정킹, 정보나 자극의 개별 조각들을 기억에서 의미 있는 통합물로 만들기 위해 서로 연결시켜 묶는 인지 과정이라고 부르는 일도 맞는다. 집에서 나서기 위해 신발을 신을 때 우리는 수많은 작은 행동들을 실행한다. 신발을 신고 신발에 발을 밀어 넣고 신발끈 하나를 다른 신발끈 위에 올려 매듭을 묶는 등 여러 단계의 작은 행동들을 실행하는 것이다. 청킹은 이런 다양한 행동들을 신발을 신는다는 하나의 습관으로 묶어 놓음으로써 매번 각 단계를 생각해야 하는 고통을 덜어준다. 미루를 통과해 보상을 얻는 방법과 같은 새로운 습관을 학습한 설치류의 뇌 활동을 관찰한 실험에 따르면 새로운 행동이 시작될 때와 끝날 때 선조체에서 수많은 뇌세포가 급격히 활성화되었다. 이 분야의 저명한 연구자인 앤 그레이비엘 교수는 습관이 형성된 후에는 마치 뇌가 행동을 일괄로 묶음 처리하는 것처럼 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동적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한다. 행동을 괄호로 묶고 선조체 활동이 그 행동의 처음과 끝에 신호를 보낸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습관 형성을 위한 신호 설정하기. 습관 형성은 완벽하게 합리적인 일이다. 커피를 주방 어디에 보관하는지, 어떤 경로로 출근하는지, 신발끈을 어떻게 묶는지 등 일상의 모든 상황을 의식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면 뇌는 곧 과부하 상태에 빠지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생각할 여력이 남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행동을 정킹하면 선조체가 재생 버튼만 눌러도 일이 자동적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습관적인 행동을 하는 데 있어 이런 지름길은 대단히 유용하고 효율적이다. 하지만 나쁜 습관이 맥락에서라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자동 모드에 일단 돌입하고 나면 중단하기가 훨씬 힘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런 과정을 활용해 더 좋은 습관을 기르고 나쁜 습관에서 빨리 벗어날 방법은 없을까? 먼저 습관이 정말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습관은 개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 속에 특정 신호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과학자들은 습관을 신호와 행동 사이의 정신적 연계로 정의한다. 특정 상황을 접할 때마다 특정 행동을 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그런 상황적 신호와 마주쳤을 때 그 행동을 해야 할 충동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장기적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 우리 뇌는 현재의 습관에 집중하고 우리의 자아를 지금 어디에 여기에 연결하는 반면 미래의 우리 자신은 낯선 사람으로 본다. 이것은 뇌 스캔을 이용한 실험이 증명하고 있는 사실이다. 이런 점 때문에 우리는 장기적인 계획을 실행하는 데 특히 어려움을 겪는다. 어떤 사람들은 다이어트나 운동 계획을 꾸준히 지키기 위해 결혼식 날 자신이 어떤 모습일지 떠올려 보는 것처럼
장기적인 목표를 시각화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하지만 과학은 이것이 잘못된 방향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런 종류의 성공 스토리를 시각화하면 뇌는 이미 목표를 달성한 것처럼 느끼게 되어 오히려 목표를 위한 결심이 느슨해진다. 더 나은 접근법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하며 목표를 향해 매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결혼식 날 값비싼 웨딩 드레스가 몸에 맞지 않는 상황을 생각하는 시기다. 이런 접근법을 방어적 비관주의라고 하며 계획한 바를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지속하는 데 도움을 준다. 가령 집에 들어오자마자 신발을 벗기 시작한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일을 자동으로 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집에 들어오는 것은 신호이고 행동 혹은 습관은 신발을 벗는 것이다. 밥을 벗고 나서 습관적으로 달콤한 간식에 손을 뻗을 수 있다. 이때는 식욕이 아닌 식사를 마친 것이 신호가 된다. 자신의 하루를 생각해보면 이런 작은 습관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채고 놀라게 될 것이다. 습관이 환경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로부터 습관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버리는지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누구와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모두 특정한 습관 행동을 유발하는 신호가 된다. 신호와 습관의 연계 시스템을 활용하는 한 가지 방법은 휴가를 가거나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는 것과 같이 커다란 환경 변화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 일상의 루틴이 새롭게 바뀌고 기존의 신호 대부분과 멀어지기 때문에 좀 더 쉽게 낡은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습관을 기를 수 있다. 다음 단계는 습관으로 만들고자 하는 행동을 일상 루틴의 특정 부분이나 하루 중에 특정 시간에 연결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장 건강에 좋은 식단을 실천하고 싶다면 습관적으로 먹는 오트밀 아침 식사에 베리와 견과를 뿌려 먹는 방식으로 실천할 수 있다. 커피 머신에 모닝커피를 마시기 전에 물을 한 잔 마시자라는 메모를 붙여 놓을 수도 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메모가 필요치 않게 될 것이다. 새로운 습관은 기존의 루틴에 얹어서 내가 자동적으로 그 행동을 하는데 필요한 신호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런 기회를 극대화하려면 행동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다. 채소 많이 먹기보다는 점심 식사 때 채소를 더 많이 먹자라고 결정하는 것이다. 행동을 구체화하고 습관 형성을 촉진하는 입증된 방법으로 뭐뭐라면 뭐뭐 할 것이다. 계획이 있다. 예를 들어 물을 더 많이 마시기 위해 부엌에 가면 먼저 물을 한 잔 마신다라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행동이 자동화되어 의식적인 생각과 자제력이 필요 없게 된다. 목표는 구체적임에도 동시에 현실적이어야 한다. 요가를 더 많이 하고 싶다면 일주일에 3번 긴 세션에 요가 수업에 참여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잠에서 깬 후 매일 10분간 요가를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 더 좋다. 일단 매일 요가를 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요가 수련 시간을 늘리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이다. 매일 아침 9시에 오메가3 영양제를 먹는 것처럼 시간 신호를 활용하는 것도 효과가 있다. 2021년 한 연구는 습관의 신호가 일상 루틴과 관련된 것인지 하루의 구체적인 시간과 관련된 것인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중요한 것은 신호 그 자체다. 저녁부터 아침에 습관 들이기가 더 쉬운 이유. 한편 아침이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는 데 이상적인 시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소규모 그룹의 학생들에게 90일 동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혹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잠시 고관절 스트레칭을 하게 했다. 그 결과 아침에 스트레칭을 한 그룹은 습관이 자동화되는 속도가 훨씬 빨랐고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기까지 100일이 걸린 반면 저녁에 스트레칭을 한 그룹은 150일이 걸렸다. 이는 새로운 행동을 습관하는 데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스트레스 호르몬이 콘티티솔의 수치가 저녁보다 아침에 높은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하루 동안에 코르티솔 수치가 사람마다 다르다는 사실은 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습관을 지키기 어려운 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준다. 습관 형성에는 반복이 핵심이며 특히 초기 단계에서 더욱 중요하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습관을 형성할 때 그 행동을
총 몇 번 실행하는 것이 이를 자동화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반복된 행동에 뇌에 미치는 영향은 점차 줄어들고 결국 정체기에 도달한다. 이때 습관이 형성되며 이후에는 유지 단계로 전환된다. 모든 습관이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자동화되면 깨기 훨씬 어려워진다는 점은 나쁜 습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습관 형성의 핵심은 규칙적이고 일관된 행동이다. 습관을 들이는 도중에 계획한 바를 지키지 못하고 실수하더라도 포기하지 말라.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따금 하는 실수는 큰 문제가 아니다. 2009년의 한 연구에서는 100여 명의 사람들에게 식습관, 음주 습관 혹은 행동과 관련된 새로운 습관을 키우도록 요청했다. 습관을 형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66일이었지만 사람마다 그 시간에 큰 차이가 있었다. 18일이라는 짧은 시간 만에 성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254일이 걸린 사람도 있었다. 중요한 점은 이따금 실수를 해도 딱히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최근의 연구는 습관 형성에 평균 59일이 걸리는 것을 발견해 최소한 2달은 그 행동을 계속해야 한다는 견해를 뒷받침하고 있다. 고무적인 점은 습관을 들이고 유지하는 데 있어 자제력보다는 반복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좋은 습관 만들기, 자제력 강화. 자제력을 발휘하려면 방광을 채워라. 한 연구에 따르면 실험 참가자들이 물을 많이 마신 후 소변을 참아야 하는 상황에서 즉각적인 만족보다 더 큰 보상을 기다리는 자제력이 더 많이 발휘했다. 몸의 한 영역에서의 자제력이 다른 영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의지력 강화. 의지력을 키우려면 자신의 의지가 더 강하다고 스스로 설득해야 한다. 의지력이 제한적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과제를 더 빨리 포기했지만 의지력이 무한하고 더 많이 사용할수록 강해진다고 믿는 사람들은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고 실험에서도 더 좋은 성과를 냈다. 뇌 건강을 위한 식습관. 환경을 바꾸어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습관을 만들자. 예를 들어 냉장고를 베리류 과일이나 다크 초콜릿으로 채우면 간식을 먹더라도 더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다.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는 선조체를 통해 보상 추구를 강화하고 전전도 피질의 자제력을 약화시켜 습관 형성을 방해한다. 이로 인해 장기적인 목표 대신 단기적인 만족을 추구하게 된다. 건강한 습관을 형성하려면 스트레스를 줄이고 실수를 하더라도 자신을 책망하지 말아야 한다. 나쁜 습관 개선. 나쁜 습관을 고치고 싶다면 해당 행동을 할 때마다 기록하라. 이러한 기록은 무의식적인 행동을 의식적인 사고의 중심으로 끌어와 전조두피질을 행동에 더 잘 통제하도록 돕는다. 나쁜 습관 버리기. 나쁜 습관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떨까? 2018년 그레이비엘의 팀은 습관의 시작과 끝에 맞춰 발화하는 선조체의 뉴런뿐만 아니라 중간에 발화하는 또 다른 일련의 뉴런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제재 뉴런이라고 불리는 이들 뉴런은 다른 뉴런의 발화를 억제하는데 아마도 현재의 습관 행동이 끝날 때까지 새로운 루틴이 시작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 것 같다. 이 영리한 시스템은 나쁜 습관이 한번 형성되면 그 습관을 버리는 것을 대단히 힘들게 만든다. 다행히도 전전두피질은 습관화된 행동에 관한 통제권을 선조체로 넘긴 후에도 여전히 상황을 지켜보며 비상시에는 개입할 수 있다. 따라서 정말로 나쁜 습관을 고치고 싶다면 나쁜 습관을 더 의식적으로 인식해서 사고를 담당하는 내 영역이 다시 개입하게 해야 한다.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할 때마다 일제 기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 습관에 더 많이 주의를 기울일수록 자동 조종 장치의 스위치를 끌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방법이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면 기존의 습관을 내 건강에 좋은 선택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시도해보라. 저녁 시간에 술 한 잔을 참을 수 없다면 조종을 레드 와인으로 바꾸는 식으로 말이다. 오전 간식을 밀크 초콜릿에서 카카오 함량이 맞은 다크 초콜릿으로 바꿀 수도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마음에 드는 내 건강 습관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모든 습관을 만들거나 고치는 데 동일한 노력이 드는 것은 아니다. 고칼로리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이 뇌의 보상 경로에 큰 자극을 주는 행동은 더 쉽게 형성되는 반면 고치기는 더 어렵다. 연구에서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는데 성공했던 사람들은 자신에게 본질적으로 더 큰 만족감을 주는 행동을 선택한 사람들이었다. 따라서 뇌 건강에 좋은 행동을 습관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 자신이 즐길 수 있는 일부터 선택하는 것이 최선이다. 마치며 나의 친가와 외가의 할머니 두 분은 90살을 훨씬 넘겨 사신 강인한 분들이다. 두 분 모두 세상을 떠날 때까지 자신의 집에서 살며 더없이 명료한 정신을 유지하셨다. 일상의 라이프 스타일에 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수많은 기사를 쓰고 편집하는 과학 저널리스트의 일을 하면서도 나는 이런 면에서 내 자신의 미래에 대해 다소 자만하고 있었다. 나는 내 자신을 행운아라고 생각했다. 할머니들이 분명히 유전적으로 좋은 조건을 타고났고 그 유전자를 내가 물려받았을 테니 말이다. 이런 유전 로또에 당첨된 나는 장수나는 행운을 느긋하게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다. 여기까지 책을 읽었다면 이것이 희망 상황에 그친다는 것을 알 것이다. 이런 생각은 라이프 스타일에 내 건강에 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최신 증거들에 반한 것일 뿐 아니라 내 할머니들이 선택한 생활 방식을 무시하는 일이기도 하다. 내 할머니 두 분은 매우 달랐다. 한 분은 프랑스인이었고 레드 와인을 엄청나게 드셨으며 강인하고 실용적인 사고 방식을 갖고 계셨고 결혼을 하지 않고 인생의 대부분을 혼자 사셨다. 다른 한 분은 영국인이었고 5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했으며 감성적이고 따뜻한 분이셨다. 나는 두 분이 완전히 딴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끝.